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대장단지들이 11월 들어서 엄청난 폭락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죠. 확실히 존재감이 묵직한 이 대장단지들의 가격대가 꺾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11월 중순이 지나면서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금융시장의 대장주들 빠지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례적 현상, 그동안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금융시장 휘청이는 모습과 이 아파트 시장 흔들거리는 모습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오늘 롯데캐슬 이스트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40평대에서 고점 25억에 이르던 매매가가 11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거래가 됐었네요. 무려 8억 6천이 하락하는 정말 폭락에 가까운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거 층수도 14층으로 상당히 로열에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40평대면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평수일 건데, 그대로 16억에 매도를 치고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9월 거의 집값 상승세가 정점에 있을 때 가격이 25억, 롯데캐슬 이스트폴 분양 당시만 해도 차익이 10억이 넘어갈 거라는 기대들이 만발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하락한 거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33% 정도의 하락 지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가뜩이나 최근에 롯데가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여 있었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과도한 위기설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고, 유통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의 실적 부분이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었다. 찌라시 소식에 의해서 한때 주가까지 휘청거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롯데 측은 주식, 부동산, 가용예금만 109조 원에 이르는 현금 탄화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 자산 재평가, 가치 확대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시장 불안 요소는 완전히 유동성 위기라는 근거 없는 소리들로 인해서 불안정해졌던 시장 분위기 다잡는 해소 국면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만 8만 명에 이르는 감원 계획이 낭설이었다는 걸 고스란히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 이게 지금 대기업들이 내외적으로 상당히 여러모로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올 만큼 지금 대외적인 경기 불안 요소들이 이 기저의 심리를 상당히 자극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대기업들의 업황 악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고, 정말 내년 2025년도에 미국발 경제 대변화의 국면이 찾아오는 거 확실해 보여서 그룹별로 상당한 자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롯데그룹도 전반적으로 정기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을 넘어갈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롯데캐슬 이스트폴 매매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도 조금은 좀 어수선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게 전반적인 서울 대장단지들의 매매 가격 하락이라는 이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 정조주는 서울 아파트 신축 단지들로 범위가 더욱 좁혀질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 쪽에서 레미안 첼리투스, 여기도 51평대 아파트 최고가 53억을 지난 6월에 찍었었죠. 아파트 가격이 53억이래. 근데 이번 달 11월 14일에 40억에 거래가 되는 13억이 떨어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40억입니다. 물론 저층이라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천동에서 꽤 이 단가가 높은 초고가 아파트인데도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역시 강남권에 속할 수 있는 용산에서의 가격 대
변화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청담동 쪽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여기도 초고가 아파트죠. 고점 59억에서 50억으로 하락하는 이 궤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로 지금 대장단지 혹은 강남 입지 아파트들 중에서 상당히 이 고점까지 치고 나간 아파트들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10억에 가깝게 떨어지는 추이는 이 그동안 보여줬던 기존의 다른 여타의 서울 아파트들 거래가에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바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건데 12월 들어서서 거의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매매가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일 것으로, 그것도 아주 낙폭이 크게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 대장단지들이 이렇게 가격에 내상을 입게 된다는 건 이외의 다른 아파트 가치에도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에 가까운 가격 저하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코스피 시장 보셨죠? 거의 뭐 매도가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본을 손에 쥐고 있는 외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더 이상 돈을 굴리지 않아, 이런 모습과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대체로 거래가 죽은 건 실수요도 꼬리를 감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묵직한 자본이 거의 뭐 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 투기성 자본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아파트 가치가 반등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낼 만한 메모리가 부재해. 거의 뭐 기억 상실증에 가까운 완전한 부동산 판사리의 대변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 이제 본격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값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문제는 끝까지 이 가격대를 놓지 않으려는 호가세. 왜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은 쪼개져 가지고 빨리빨리 매도 치면서 흡수가 이미 되어버린 상태고, 이전에 영끌에 가까운 무리한 내 집 마련으로 진입을 했던 사람들은 이거 당최 뺏겨 놓고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동안 이 때려 부은 자금이 얼만데 가까스로 뭐 원금이자 내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악화됐다고 당장에 호가 내려서 빠져나갈 수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뭐 끝까지 버티자니 본전치기도 못할 것 같은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뭐 멘탈이 렉이 딱 걸렸는데, 그래서 호가 버티기로 보이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불굴의 의지를 다져서 호가 가격표를 들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엔 그 호가마저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타의의 힘에 의해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은 고사하고 집값의 가치가 완전히 재조정이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서 지금 호가 버티기는 상당히 고난이도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방 압력은 갈수록 무게를 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전망이 아니라 현실인 거죠. 대부분의 폭등을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격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건데, 문제는 낙폭이겠죠. 아마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집값 하락세가 예상이 되는 거, 거의 뭐 퍼펙트 스톰 안에 갇힌 한국 부동산 포지션 때문인데, 기본 깔고 가는 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건 뭐 삼박자로 가면서 부동산 전체 시장을 융단 폭격을 할 거고, 거의 뭐 2025년 내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한국 경제 부분에서의 성장률 저하, 오늘 뭐 골드만삭스 미국계 투자은행이죠, 이례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내년도에 1%대로 야박하게 찍어버렸습니다. 1.8%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출 둔화. 가장 한국적 먹거리 축이 될 수 있는 수출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칠 가능성 높다라는 전망 내놓은 거죠. 이미 수출 약화는 올해 3분기부터 마이너스 0.4% 정도로 시작이 된 거고, 이게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미국 관세 정책이 아마 세게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서 빠져나오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커다란 덩치를 서로 간에 충돌을 하면서 그러면 절단이 날 정도로 서로를 때리지 않을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가장 이 중국발 경제라는 경색 국면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국으로선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한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이전과 다른 하방 압력으로 내몰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대장 단지들이 급락하는 모습 시작의 시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지 단순한 경제체제 우위를 위해서 미국이 경제 전반의 계획을 단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경제 구도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달러 우위의 궁극적 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기존 전통적 자산 무너지고 이를 대체제로 내세운 가상화폐 시스템이 떠오를 가능성 높아서 거의 모든 자산 가치는 강달러에 무너져 가상화폐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대격변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극단적 변화가 오히려 미국 증시를 한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만성 재정 적자의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위기도 맞닥뜨릴 수 있는 돌발 변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례없는 부동산 시장의 대하락이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린 서울 신축 중에서 그래도 대장단지라 일컬어지는 아파트들이 여지없이 나라가 떨어지듯이 하락하는 추세에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존 서울에서의 대형 평수는 자산가치 보존에서 안전금고 역할 충분히 했었는데 이게 황금성이 너무 떨어져. 빨리 금매로 그러니까 처리해버리고 손절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팔기 진짜 어려워졌다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매매 시장의 거래량 10월은 4일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4천 건을 넘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늘 날짜로 3,600건 선에 딱 머물고 있어서 간당간당해 보인다는 얘기죠. 역시 10월이 거래량 회복의 달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골이 깊어져 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거래 추이는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 아주 많아 보입니다. 결국 금융시장과 동반해서 움직이는 아파트 시장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한은이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거의 80% 이상 금통위원들이 11월 금리 인하 없다라는 분위기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올랐던 분위기 거꾸로 중앙은행이 떠안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은은 기준금리 내렸지만 이게 효과가 거의 없었고 도리어 더욱 금리 부담만 가중이 되니까 환율 부담도 무시 못하고 수출 악화, 내수 부진, 집값과 연동된 가계부채 사방이 지뢰밭이니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로 갈 것 명확합니다. 그만큼 금리 분위기도 집값을 더욱 내리꽂히게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영끌하신 분들은 금리 인하 조치가 마지막 비상구였을 건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상황이. 게다가 이제 자산시장의 자본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무섭죠. 오늘 새벽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일 겁니다. 갓비디아, 갓슬라로 불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종목들만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장기적 추세로서는 단단하기 때문에 갈아타는 속도가 어마무시. 그만큼 미국 증시가 아주 호황이기 때문인데 자산시장 자본은 더 이상 아파트에 고여있기를 거부한다는 거고 너무 비싸. 아파트 가치가. 이거 뜬금없는 도깨비 방망이에 해당되니까. 젊은 층이나 기성세대나 급하게 자본의 방향을 돌리는 것도 19%에서 33%로 급증을 할 만큼 자산시장의 구도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결국 아파트에 돌 수 있는 돈이 점점 말라가면서 가치 개념이 이제 거주 개념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가격은 단기간 안에 아파트 엄청나게 바뀌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대로 무리해서 집 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부동산 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상당히 휘청거리는 대장단지들의 모습 고스란히 주변 단지들로 파급력은 커지게 될 거고 지금 거래량 더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기본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유입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빠져나가고 있죠. 자본시장에 이처럼 이 대변화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의 대격변기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빤브라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